중국이 완전히 속았다. KF-21 2호기 비행 후 중국은 미처 전투기 KF-21 드디어 미 스텔스 전투기급의 극비 기술 탑재. 한국이 5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 개발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2호기도 첫 비행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1호기 첫 시험 비행이 지난 7월에 성공했는데 이번엔 CJ 2호기도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체계 개발 완성을 위한 비행 시험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CJ 2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KF-21 2호기는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35분간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1호기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수준인 시속 약 407km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호기 조종관을 잡았던 진태범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에 한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며 비행 특성이 1호기와 유사해 시험 비행이 용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 성공으로 KF-21은 2대의 항공기로 비행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4대의 시제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됩니다. CJ 2호기는 1호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동체를 도색했고 수직꼬리 날개는 검은색 바탕에 흰 선을 그은 1호기와 달리 검정 바탕에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향후 양산할 전투기에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시제기별로 다른 도색이 적용된 겁니다. 앞서 CJ 1호기는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한 이후 비행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는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영공수호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KF-21은 총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2026년 체계 개발을 마무리합니다.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2. 미국 삿대질 공군의 굴욕 11년 만에 KF-21 날다. 2022년 7월 19일 오후 3시 40분 공군 조종사 안준현 소령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위 조종관을 당겼다. KF-21은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가뿐하게 박차고 올랐다. 이날 이륙은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작 21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은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다가섰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다. 첫 비행 성공을 계기로 KF-21에 대한 궁금증을 추려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지난해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된 KF-21 시제기 출고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왜 1년 뒤에야 첫 비행을 하게 됐는지 묻는다.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체인 시제기는 그동안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물로 만든 것이다. 지난 4월 시제기 출고식은 이 시제기를 공장에서 꺼내 국민에게 공개한 행사다. 시제기를 만든 뒤 애초 설계한 성능이 정말 나오는지 검증과 시험을 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KF-21 시제기 6대로 각종 성능, 기체 구조 시험을 했다. 시제기는 승용차에 비유하면 조립을 마치고 공장에서 나온 아직 엔진 시동을 걸지 않는 상태의 자동차다. 자동차 엔진에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려야 차가 움직이고 각종 장비가 작동하는 것처럼 전투기도 엔진 시동이 걸려야 제 성능을 발휘한다. KF-21은 지난해 4월 9일 시제기 출고 행사 13일 뒤인 4월 22일 최초 엔진 시동에 성공했다. 최초 엔진 시동 이후 1년 넘게 엔진 출력을 높이는 시험, 기체가 활주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지상 주행 시험 등을 거쳐 지난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간다. 또 22만 개가 넘는 리벳과 볼트, 7,000개 구조물, 550개의 전자장비 등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첫 비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첫 비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2200번가량의 비행을 통해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확인 등을 마치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한국형 전투기 양산에 들어간다. 2차 대전 일본군 전투기보다 느린 한국형 전투기라는 말도 있던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최고 속도는 음속의 1.8배, 시속 2200km다. 첫 비행에선 이에 휠씬 못 미친 시속 약 400km로 비행했다. 일본 포털에 실린 KF-21 첫 비행 1억 기사에는 시속 400km는 제로센보다 느리다 고 댓글이 달렸다. 제로센은 2차 대전 때 일본군 전투기로 최고 속도는 600km 안팎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시험 비행의 특성을 몰라 나온 것이다. 지난 19일 KF-21 첫 비행은 이륙과 착륙 성능 확인에 초점을 뒀다. 시제기 첫 비행에서 최고 속도를 확인하진 않는다. 앞으로 2200번가량 시험 비행을 하는데 초기에는 이 착륙 같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한다. 이후 고도 속도, 기동을 순차적으로 높여 2026년께 최종적으로 비행 성능과 조종 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사람에 비유하면 첫 비행은 바닥을 기어다니던 아기가 땅을 딛고 서서 첫 발자국을 뗀 것이다. 첫 발자국을 떼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걷고 뛰고 도움닫기를 한다. 제로센보다 느린 한국형 전투기란 일본 누리꾼의 반응은 이제 첫 발자국을 뗀 아기에게 왜 당장 달리고 높이 뛰기를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격이다. 왜 아우디 살 값을 들여 소나타를 개발하느냐는 말이 있는데 KF-21은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으로 시작한 지 21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21년이 걸린 이유는 기술 개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7차례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6차례 나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업이 성공할지 불투명하고 투입 비용 대비 이윤을 남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9년이 걸렸고 사업이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애초군과 전문가 사이에선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은 미국과 유럽 같은 항공선진국이 아닌 한국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굳이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 성능이 검증된 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게 빠르고 싸고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란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닌다. 개발 비용에만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돈은 일선 부대에 배치할 양산 비용과는 별도다. 개발 비용, 기간, 성능 등을 감안하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가성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성능 좋은 아우디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왜 소나타를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하느냐? 는 식의 불만이 군 안팎에서 계속 나왔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30에서 40년 된 낡은 전투기인 F4, F5를 바꾸는 사업 성격도 컸다. 사업이 늦어지고 F4, F5 추락 사고가 계속 일어나 조종사들이 숨졌다. 언제 개발돼 실전 배치될지 모를 한국형 전투기를 기다리지 말고 검증된 미국 전투기를 빨리 사와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왔다. 타이거 아이 사건 굴욕 이후에도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KF-21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고 부분적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미국 등 항공 선진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이 앞으로 30년간 사용하기에는 KF-21 이 구형 전투기란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도 KF-21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아니란 점은 인정한다.
게다가 KF-21은 100% 국내 개발 전투기는 아니다. KF-21 전체 가격의 15%가량을 차지하는 엔진은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너럴 일렉트릭, GE 제품이다. KF-21 시제기의 국산화율, 부품 기준은 65% 수준이다. 엄밀히 말하면 KF-21은 국내 독자 개발 전투기가 아니라 국내 주도 개발 전투기다. 가성비가 낮고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국산화율도 기대보다 높지 않는데 왜 굳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할까? 전투기 독자 플랫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전투기는 고장나면 주요 부품은 우리 마음대로 수리 못하고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자 플랫폼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2011년 타이거 아이 사건이 자주 등장한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있는 센서로 밤이나 악천 후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2011년 8월 미 국방부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11명의 조사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서 사온 전투기인 F-15K 센서인 타이거 아이 무단분해 의혹을 조사하러 왔다. 미국 조사단은 한국 공군 고위 관계자와 공군 정비창 관계자를 불러 형사가 범인을 취조하듯 윽박질렀다. 당시 한국 공군은 타이거 아이가 너무 고장이 자주 나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정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은 고함을 지르고 책상과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몰아붙였다고 한다. 당시 미국이 겉으론 타이거 아이 봉인 무단 훼손을 문제 삼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타이거 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당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국이 1970, 80년대 미국산 무기를 분해한 뒤 그대로 본따 역설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란 의심이었다. 타이거 아이 봉인 훼손 논란은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안 판다는 미국의 무기 수출 원칙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한국에 이런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이 되면 한국에 팔 미국 전투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